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동적인 희망 나눔 잘 들었습니다. 예. 새해에 딱 어울리는 그 희망 나눔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삶으로 스스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얻은 게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러한 소중한 가르침들은 그 자체가 이미 최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 오늘 한 사람의 되게 멋진 삶으로 만들어낸 큰 가르침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좀 되었던 것 같고요. 네, 오늘 저는 이제 우리 동규 식구님께서 주셨던 이야기 속에서 뭔가 희망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어떤 지점에서 느껴졌냐면 최선을 다하는 것과 포기의 사이에서 스탬프를 찍어 말어. 그리고 10개 찍으면 나 일단 포기한다. 이런 그런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과정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정했고요. 어쨌든 새해니까 여러분 새해 인사도 드리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는 오늘 아침에 저에게 부산에 있는 이제 우리 한 공직자분께서 부산 범내골 그 눈물의 바위에서 바라보는 첫 태양을 이렇게 찍어서 좀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요 사진은 여수에서 보낸 첫 올해의 태양입니다. 올해 여러분 하시는 일 참 잘 되시고요. 네, 참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만큼 그게 왜 우리 새해 인사로 가장 많이 할까 그런 생각 좀 들었는데요. 역시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네, 세상은 진짜 운빨이에요, 운빨. 그래서 운이 좋아야지 행복하게 더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니까 우리 새해 그 목표, 계획 이런 거 참 많이 좀 세우게 되잖아요. 작년에 보니까요. 작년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인 남녀가 청년들 위주로요. 희망의 새해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5가지가 있었어요.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한다. 네, 이직 스탬프 10개 찍으면 이제 가능한 거죠. 네. 그다음에 여행 가기. 이 코로나 시대라서 더 여행 가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운동하기. 이제 다이어트죠. 네, 권상원 식구님처럼 저도 올해 다이어트가 있어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이제 청년들이니까. 그래서 다이어트까지 이렇게 새해 계획을 많이들 이렇게 세웁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어떤 도전을 이런 자기가 바라는 무언가를 또 이루기 위해서 어떤 도전을 해볼 것인가라는 거를 조사했는데요. 일찍 일어나는 게 1등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제일 힘든 일이죠. 네. 밤에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또 게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는 것. 진짜, 연초에 제일 많이 하는 또 다짐 중에 하나죠. 코로나 때문에 해서 홈트가 요새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의 홈트 영상도 엄청나게 뜨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강 보조식품, 하루 공부 1시간, 아침에 계획 세우고 이런 어떤 챌린지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참 어렵잖아요. 매년 세우고 아마 올해도 요 비슷한 거 다 나올 것 같아요. 네, 올해도.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계획을 참 많이 세우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어떤 계획, 또 여기서 공감 가는 계획이 좀 많이 있으셔가지고 분명히 어딘가에 써놓으셨거나 마음 먹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한 10년도 더 된 제가 읽은 책이지만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심리학 마케팅을 하는 전문가가 쓴 책인데요. 6가지의 설득의 지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의미 깊게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요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해에 뭔가 작은 도전을 하거나 실천하실 때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침 6시 일어나기 이건 좀 안 좋은 거랍니다. 계획과 목표를 세울 때. 그래서 when, if, then을 써가지고 내가 올해의 작은 실천 계획 아니면 큰 실천 계획으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when 아침 7시에 if 눈을 뜨면 그러면 스트레칭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먼저 걸고 타이밍과 조건을 먼저 걸고 행동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하기 쉬운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활용을 해보시죠. 제가 이거 작년에 좀 써먹어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물을 2리터를 하루에 마시는 그래서 제 책상 옆에 저 5리터짜리 이렇게 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 통에 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 이제 스마트폰 알람에 2시간마다 알람이 울립니다. 예.
알람 울려서 한 컵, 두 컵, 세 컵 이렇게 울리는데 그래서 2시간마다 휴대폰에 알람이 울리면 물 한 컵을 마신다라고 이제 저에게는 회니프덴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되게 효과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은 계속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이따 마시지라고는 생각이라든가 또 그냥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9번 정도 저렇게 이제 알람이 울리니까요. 한 5, 6번 정도는 그 알람에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마시고 있습니다. 피부가 좀 좋아지고요. 네, 또 하나는 물을 마시는 효과가 하나 있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화장실을 그만큼 많이 가기 때문에 열을 배출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작은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에게는 또 하나 여러분 그 작은 루틴이라도 하나 만드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작은 루틴 저에게는 이제 작년부터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게 운동 영상을 만드는 것이 저에게 있어 작은 루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하루가 가기 전에 하루를 다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요. 예, 잠자기 전에 이제 운동 영상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별하고 시나리오 작성하고 녹음 편집 업로드라는 순서들을 쭉 이렇게 해가면 한 2-3시간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이게 저에게 이제 루틴으로 하니까 뭐가 좋았냐면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하더라도 그냥 하게 되는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어떤 게 가장 크게 저에게 변화가 됐냐면 작은 것이 꾸준히 되어가는 것.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금씩 성공을 저 스스로 계속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서 뭔가를 잘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은 진짜 한 1-2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루틴한 입장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막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루틴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갔던 것 같은데 그 결과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좋아해 주시는 식구님들 뭐 문자도 오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조회수에도 민감해지고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공부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생애노정에 대해서. 그래서 한 60여 개 넘게 만드는 이런 루틴이 저에게 작은 이 성공이 저에게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매일매일 스스로가 보람을 느끼는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나 자신이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이게 또 정성이기도 하니까 마음에 되게 큰 힘이 되어서 다른 거에 영향을 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작은 변화들이 분명히 다른 변화를 분명히 만들어내니까요. 어떤 루틴으로 한번 작은 성공 사례를 작은 거라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의 이제 큰 계획은 다이어트입니다. 이렇게 또 선언하는 효과가 있죠. 네, 선언하는 효과.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선언이 좋은 힘이 된다고 하니까요. 같이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준수 식구님이 피부 꿀팁. 네, 맞아요. 물 많이 마시는 게 피부 꿀팁이 되고요. 네. WIT. 오, 괜찮네요. 레이니데이님이 기억하기 쉽도록 WIT로 외우자고 하시네요. 또 권상훈 식구님이 덕분에 지금 물 한 컵 마셨다고. 네. 물 마시는, 네, 운동을 정기합시다. 여러분, 최선과 포기의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죠. 저도 동규 식구님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게 이런 느낌스러웠어요. 네. 최선과 포기 사이에 거리가 이렇게 간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시는 것과 10번을 찍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도 있고,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그런 과정 중에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을 저희들이 버텨가고 이런 어떤 뭔가 등산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또 마라톤 하는 것처럼 되게 힘겹게 이 안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그 사이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최선을 다하는 것과의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인가? 왜 있는 것인가를 한번 또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참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요. 직장이니까 참고 있는다. 그럴 수는 있겠네요. 돈을 벌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그 이유가. 네. 그래서 그 사이를 버텨나가는 방법. 네. 그 사이를 버텨나가는 방법이 역시 이렇게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산을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 네. 그래서 숲을 봐야지 내가 가려고 하는 정상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아니 정상으로 가는 길이 아니면 빨리 오히려 또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빨리 포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네. 느리지만 그 방향이 맞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좀 포기는 하지 않고 일단 버텨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최선을 다하려고 방향이 맞으니까 다시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것처럼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동규 식구님의 말씀 속에서도 저는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과정들이 나를 알게 되었는데요. 나를 알게 된 것 중에서 이미 알게 되었던 것을 더 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왜 지금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가 저한테는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러한 한계가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지금 이 순간에 10개를 참고 있는가? 아니 5개를 찍고도 나갈 수도 있고 3개를 찍고도 나갈 수가 있는데 왜 10개까지 내가 버티려고 하는 것의 그 이유가 나를 알기 위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했던 그게 방향이겠죠. 그것들을 생각했던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부모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되게 힘들고 어려운 많은 과정들을 그분들이 소명 하늘 부모님에게 어떤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처음부터 심정이 깊고 사랑이 넓고 이렇게 해서 버텨나가고 최선과 포기하지 않는 그 사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다양한 말씀 속에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 먼저 참어머님께서는 그날이 가까웠으니 준비하라는 계식, 다시 말하면 참 아버님과 송혼을 해마라 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여기 보이시면 나는 내게 주어진 소명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해마라 라고 하는 마음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 총재가 온갖 고난길을 걸었듯 나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고초가 있었습니다. 온갖 시험과 고난이 소용돌이치는 차가운 현실 앞에 나는 마치 거친 바다에 떠있는 작은 돛담배와 같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당신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은 어떤 것 때문에요? 나는 내 소명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나는 인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을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당신의 믿음이 그 순간을 견디게 해줬던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지금 이 순간에 인내해야 하는가 그 방향을 목표를 잘 알고 계셨다는 거죠. 내 소명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참아버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내 머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길밖에 갈 길이 없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으셨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가고 싶으셨습니다. 그걸 견뎠었던 이유는 버텼었던 이유는 이 길밖에 갈 길이 없구나. 그리고 나 자신도 때로는 앞이 캄캄한 장벽에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적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고 하셨던 그 음성이 내 뼈골에 남아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설글픈 사정, 인류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인류를 하늘 부모님 앞에 한 가족으로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 그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버텨내고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부모님도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섭리 현장 가운데 달려나오실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신의 몸에 이미 그런 능력이 있거나 역량이 단단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순간 이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외 방향, 목표, 비전이 오히려 그분을 버티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저도 우리 동교 식구님에게도 그 인내하려고 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가장 컸던 것이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 왜. 그러니까 그걸 버텼던 거는 내 인내력이 있어서 버티신 게 아니라 내가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그 목표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포기와
최선의 사이를 버티는 힘은 내가 왜 이 순간 버티고 있지라고 하는 그 방향, 목표를 다시 한번 그려보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여담입니다만은 저는 이게 참부모님의 이러한 삶을 생각했을 때, 이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따르고 참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비커밍이신 것 같아요. 물론 저희의 신앙적 고백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참부모님이시지만 이분이 그러한 인류의 참부모로서 저렇게 끊임없이 성장하시고 스스로를 책찍질하시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시는 이 비커밍의 존재이신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더 가르침이 되고 희망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꿈꾸시는 게 이거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함께 이루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일 겁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신통일 한국을 위한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참 어머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팁을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꿈은 명사보다 동사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나는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것을 좋아서 그렇게 꿈을 갖는 게 되게 좋다고 하죠. 그래서 참부모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당신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인류의 구세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재림주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인류 한 가족을 만들겠다. 불쌍한 하나님을 해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갖고 있는 비전과 꿈, 목표를 명사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동사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역시 한 사람이고 같은 꿈을 꾸는 그 한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한 가족을 만드는 꿈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같이 이렇게 한 팀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이제 꿈이죠. 그런데 이게 저에게도 너무 의미 있었던 경험이 최근에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식구님들에게 문자를 이제 자주자주 가끔 보내게 되는데요. 그 문자에 한 분이 이런 반응을 주셨습니다. 저는 성일 예배 참석과 11조 등 헌금 생활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먼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나는 지금 참 어머님의 섭리에 아무것도 일조하지 않았는데 공직자분들께서는 정말 외롭고 어려운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시는구나. 제가 외롭지는 않아요. 사랑을 바라는 내가 오만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요 며칠간 저는 제게 다시 오지 않을 청년의 시기에 어떤 일을 통해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분의 문자이지만 저에게 정말 소중하게 계속 읽고 또 읽게 되고 저런 정도로 제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의 한 증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한 분이라도 이런 꿈을 함께 이루어 가는데 동료가 될 수 있도록 한 분에게라도 위로와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다면 저도 계속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규 씨에게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은데요. 플러스 희망 스탬프 이렇게 찍는 것도 좀 있지만 정말 보람이 되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저런 식구님의 문자 하나가 저도 아마 퇴사 스탬프를 마음속에 착착착 채워나가고 있을 거예요. 견디기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들 그러다가 저런 식구님들의 그리고 제가 꿈에 이루어지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 있으면 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희망 스탬프를 좀 마이너스도 좀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첫 희망 누리 그리고 희망 나눔을 이렇게 여러분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또 시작을 하니까요. 끝까지 매주 토요일 이렇게 좋은 이야기 또 좋은 노래 함께 나누는 시간에 여러분들도 마음을 담아주시고 작은 위로와 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플러스 되는 많은 것들이 좀 있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좋아져서 이 자리에 눈으로 여러분들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만 하니까요. 제가 사이버상 유튜브라는 교회에서의 교회자 목사만 하는 것 같은 아쉬움도 좀 많이 듭니다. 함께 여러분 그날을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허니문 밴드의 희망 라이브 어른이라고 하는 그 아이유가 있었던 아저씨 나의 아저씨에서의 OST 중에 하나죠.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